홍준표 지사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 홍준표 지사는 점점 갈수록 막말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유죄를 선고를 받으면 자살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왜 이러는 걸까요? 홍준표 지사는? 홍준표 지사는 지금 자기가 이 한 말에 즐거워하고 아주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자신만만하고 재밌어요. 이거 일종의 노이징 마켓. 되든 안 되든 시끄럽게 해서 자기를 주목받게 하고 그리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느 행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고. 이게 대통령 될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막말, 폭언, 앞뒤 맞지 않는 비약 이걸로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상 한두 개만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걸 대법원을 협박하는 뜻이 하나 있고 그렇죠. 둘째로는 우리 형법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나는 이게 성립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 홍 지사처럼 기소가 된 일도 없고 그렇죠. 수사 진행 중이니까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홍 지사는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 받은 바 있잖아요. 그리고 2심이 무죄라고 하지만은 우리 법조의 관례상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 확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대법원도.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생생한 사건 발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에 생생한 사건을 다룬 것이 1심이고 그 다음에 2심이니까 그 1심이 유죄니까 홍 지사 사건은 저는 말이죠. 이거 유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대법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존중해서 이게 유죄로 뒤집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중에 자살했단 말이에요. 조사 중에 사건이 사실 확정되기도 전에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살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는 거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영웅이다 이랬다고. 영웅. 양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아치 친박들이 새누리당을 망쳐놨다고 할 때 그 양박 범위 안에 김진태 의원도 들어가는 게거든요. 그게. 들어가지요. 그게 누구 눈으로 봐도 김진태,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이 다 한 묶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걸 말이죠. 우리 속담에 한 입에 두 말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입에 두 말. 어떨 때는 양아치라 했다가 몇 년에서는 영웅이라 했다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하면 10분 안에 제압한다. 이게 오기 분방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되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판결 받은 사람을 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이게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이 버릇이 그대로 갔을 때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안보나 경제 문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대국 원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얘기를 했을 때 국가 이익과 국가의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홍준표 지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자기는 스트롱맨이다 이거지.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근데 알맹이가 전혀 없어. 떠들기만 하고 그럼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뭐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뭐다. 예.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됐을 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번 시대 정신은 말이죠. 뭐니 해도 첫째가 부패청산입니다. 네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탄핵 사태로 이게 선거가 독이 있게 됐으니까. 그러면 홍준표 지사 그 입으로 부패청산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초점을 전부 흐리게 만들어 놔버렸다고. 예. 그 화면에 자세히 제가 어제부터 봤는데,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는 얼굴 면적에 비해서 입이 확실히 큰 게 틀림없어요. 저는 홍준표 지사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 열성적으로 노력한 사람이고 법조계도 다 동업자들이고 그런데 예. 충고를 공개적으로 이 민동기 뉴스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예. 말하기 전에 30초 좀 생각하고 하라고. 아하,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하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예. Y뉴스 가죠? Y뉴스에서는 좀 다른 얘기네요. 예,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홍 지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예, 예. 홍 지사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성 보수층이 갈 곳을 잃은 데다가 네. 홍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이즈 마케팅? 예.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왜 노이즈 마케팅에 몰두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홍 지사가 범보수 후보 1위로 올라선 게 노이즈 마케팅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 정치 이력이 가장 두드러지기도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만 그보다는 지난 16일 이른바 송환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에 노이즈 마케팅을 이어간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일단 범보수 대표자가 됐으니 홍 지사로서는 성공한 것이다. 틈새 전략의 성공이다 이렇게 봤고요. 윤희영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분석센터장도 자유한국당 다른 주자들이 대중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홍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막말을 해서 욕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말, 그런 거친 말을 어떻게 막 하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두하는 이유, 계속 이어가는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홍 지사의 스타일입니다. 홍 지사의 행보를 보면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정치인이죠. 그러다 보니 과한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홍 트럼프 또는 일베 홍준표라는 겁니다. 일베 홍준표. 예.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경남지사 시절에도 여러 차례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빚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노이즈 마케팅, 막말이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블루오션이라고요? 홍 지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25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나 두테르테를 보고 한국 언론들은 막말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면 이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막말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라고 인식하고 있군요. 홍 지사는. 그렇죠. 위선과 가식에 젖은 기존 정치인들의 언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말, 품위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하다. 그 위선이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종종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홍 지사는 자신도 소박한 대중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요. 김갑수 전 한국사회이론연구소 대표는 홍 지사로서는 트럼프를 보면서 막말이 블루오션이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말이 효과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미래가 안 보이는 범보수의 구심 역할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구심점이 되려는 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로 출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후 범보수권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에 10명이 넘는 후보군이 몰렸지만 당 스스로 잠룡이 아닌 잠룡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잠이 아니라 잠룡. 이런 행복이다 보니까 홍 지사로서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주가를 높이는 전술을 택하는 겁니다. 같은 동급이 된다 그러면 그런 효과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 특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정확히 워딩이 뭐였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뇌물 받아서 뭐 자살했다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굳이 다 꺼낼 건 없는 것 같고요. 홍 지사의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막말을 했길래 그런가? 뭐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따라서 자살을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했다가 존경한다고 했다가 치고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랬었죠. 예. 홍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7일 리얼미터 대선 여론조사에서 12.5%의 지지율로 문재인 안희정 이어 3위로 의미 없는 지지율을 이제 갖게 되었다. 의미 있는 지지율을 이제 갖게 됐다는 예. 자기의 효과 봤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예. 곧 기울어진 운동장이 팽팽해지면은 문재인 후보와 바로 양강으로 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우파 대결집으로 이번 대선을 좌파 2명, 중도 1명, 우파 1명의 구도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거든요. 예. 노이즈 마케팅이 우파 대결집을 위한 의도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번째는 대법원 판결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막말 노이즈 마케팅이 어떻게 대법원 판결하고 연결이 됩니까? 홍 지사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자살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 지사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됐습니까? 정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막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홍 지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죠. 홍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의도는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저 발언이 대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압박?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명 존중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12년째 OECD 자살률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는 게 정말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방송에서도 자살이란 단어 자체를 저희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표현이 가능할까라고 연구를 할 정도인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걸 국민들은 용납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면 대법원 판결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범보수의 대표 주자가 될 텐데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 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대선 이후의 상황이요? 예. 본인도 꼭 반드시 당선된다고 자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지율상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홍 지사의 행보 중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경남도지사 사퇴 시기를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4월 9일로 선택해서 1년 3개월여가 남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홍 지사는 제가 사퇴하면 출사퇴가 나온다. 자치단체장 중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면 쓸데없는 선거 비용이 수백 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이 되면 본인이 대선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대선 출마를 위해서 도지사직에서 중도 사퇴하겠다면서 다른 후보군의 사퇴는 안 된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선 탈락하면 집에 올 것이고 본선에 나가면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해 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경남도지사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물론이죠. 그리고 보궐선거 여부는 중앙선관위나 여기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이 막말이 어떻게 의도된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지금 권영철 기자가 분석해 보니. 그렇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인 노이즈 마케팅인데 홍 지사의 발언을 보면은 아무런 의도 없이 마구 소리치는 것 같지만은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홍 지사의 과도한 표현들은 전략적이고 계산되고 의도된 발언이다. 범보수가 아니라 강경보수층을 자신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계산된 정치공학적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지사의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하다는 질문에 그분이 그래서 홍준표 아니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분 정치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다. 전략이 있는 거다라고 임명진 위원장조차. 그러면은 저기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이런 노이즈 마케팅 막말이 진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됐죠. 여기까지는 도움이 됐어요. 예, 요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죠. 홍 지사는 대선 후보 중에서 비호감도가 8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비호감도 1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 지사가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 홍준표 지사는 점점 갈수록 막말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유죄를 선고를 받으면 자살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홍준표 지사는? 홍준표 지사는 지금 자기가 이 한 말에 즐거워하고 아주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자신만만하고 재밌어요. 이거 일종의 노이즈 마켓. 되든 안 되든 시끄럽게 해서 자기를 주목받고 그리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느 행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고. 이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나는 이게 성립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 홍 지사처럼 기소가 된 일도 없고 그렇죠. 수사 진행 중이니까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홍 지사는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 받은 바 있잖아요. 그리고 2심이 무죄라고 하지만은 우리 법조의 관례상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 확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대법원도.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생생한 사건 발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에 생생한 사건을 다룬 것이 1심이고 그 다음에 2심이니까 그 1심이 유죄니까 홍 지사 사건은 저는 말이죠. 이거 유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대법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존중해서 이게 유죄로 뒤집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중에 자살했던 거예요. 조사 중에 사건이 사실 확정되기도 전에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살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는 거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영웅이다 이랬다고. 영웅. 양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아치 친박들이 이 새누리당을 망쳐놨다고 할 때 그 양박 범위 안에 김진태 의원도 들어가는 게거든요. 그게. 들어가지요. 그게 누구를 봐도 김진태,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이 다 한 묶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걸 말이죠. 우리 속담에 한 입에 두 말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입에 두 말. 어떨 때는 양아치라 했다가 몇 년에서는 영웅이라 했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하면 10분 안에 제압한다. 이게 오기 분방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되면 대통령 될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이게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막말, 폭언, 앞뒤 맞지 않는 비약 이걸로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상 한두 개만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걸 대법원을 협박하는 뜻이 하나 있고 그렇죠. 둘째로는
우리 형법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예. 그러니까 노무현